한국 대통령이 한국에는 귀국도 못하고 있는 꼴, 이제는 웃기지도 않습니다. 아예 타국에 있다고 국내에 어떤 짓을 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인 건가요? 윤석열이 영국을 국빈 방문한 데 이어 프랑스 파리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엑스포 유치전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런다고 해서 엑스포 개최가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24일 저녁 프랑스 파리의 브롱야르궁에서 개최된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했습니다. 국경일 리셉션은 해외 공관들이 1년에 한 차례 전 세계의 대사들을 초대해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보통 10월 3일 개천절에 행사를 개최하는데 이번 국경일 리셉션은 2030 부산 엑스포 주제이기도 한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테마로 준비됐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김건희와 함께 리셉션에 참석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대로 임명해드리겠습니다. 단군이 기원전 2333년 한반도에 처음 나라를 세운 이래 일제강점, 6.25 전쟁을 포함한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했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뜬금없이 단군이 등장하고 이게 엑스포와 연결이 됩니까? 그리고 글로벌 책임 국가라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건 책임지지 않는 모습. 이미 영국을 비롯한 현지 언론들이 적나라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동북아 물류 거점이자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부산이 가진 차별화된 강점뿐만 아니라 한국의 음식과 음악, 전통문화 등 한국의 매력이 소개됐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의 자화자찬도 빠지지 않습니다.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교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고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이런 일, 사실상 성과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일 뿐 아니라 진짜 더 심각한 건 따로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윤석열이 어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그렇게 논란이 많은 인물 중 하나인데 결국은 윤석열 고집대로 청문회 때 보여준 말도 안 되는 비상식이 무색하게 임명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렀죠. 야당이 골프 의혹과 자녀 학교폭력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 진행 도중 집단 퇴장했을 정도로 심각한 인물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합니다. 청문회 이후에도 여야가 김 후보자 적격성 여부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청문 보고서 채택, 송부는 마감일인 지난 20일까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윤석열은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 23일 국회에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전달했으나 재송부 기한인 24일까지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인데 결국은 윤석열 마음대로 인사임명을 강행했다는 거죠.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가 없어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데 이걸 이용한 것이고 김명수는 결국 우리나라의 합참의장이 된 겁니다.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입니까? 이 정부는 인사 문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윤석열은 마치 논란을 회피하듯 이런 일은 꼭 해외에 있을 때 결단을 내리고 진행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치졸한 모습이냐 이겁니다. 민주당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첫째 자녀도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보도와 관련 면직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사 문제가 한둘이 아니라는 걸 대놓고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문제가 점입 가경이라며 대통령이 아니한 인사가 부른 참사다. 따라서 김승희 전 비서관 문제 역시 면직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첫째 자녀의 학폭 사건은 학폭위도 열리지 않고 학교장 중재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김 전 비서관은 첫째 자녀의 학폭 사건마저 들킬까봐 서둘러 사표를 던졌나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실은 사실을 알고 사태 축소를 위해 사표를 수리해줬나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보도에 따르면 첫째 자녀의 학폭 사건이 벌어졌을 때부터 교내에 부친이 김승희 전 비서관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첫째 자녀의 학폭 사건 처리에 부친이 대통령실 의정비서관이자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윤석열 정권 실세 자녀들의 학폭 사건과 무마 의혹에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른 지 오래입니다. 대통령실은 김승희 전 비서관 두 자녀의 학폭 사건과 사표 수리 관련 의사소통 과정을 명명백백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할 때인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죠.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 빠르게 무너져 가고 있다며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일각의 유행어가 현실로 입증되고 있다고 대놓고 말했는데 내용을 보면 공감 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국가 자부심, 정치 및 민주주의 수준 등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하면서 어떤 나라를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을지 다양한 시각이 있겠지만 국격을 빼놓고 선진국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고요. 아무리 GDP가 높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라도 그 나라 국민임이 자랑스럽지 않은데 선진국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국민들이 체감하는 발전과 변화라는 것이죠. 이어 이 대표는 국민은 그대로인데 세계를 선도하던 민주주의 모범국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라며 국민의 삶을 챙기지 않은 정치의 책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역시 너무 당연한 비판이라고 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벼랑 끝에 내몰렸음에도 민생 대신 정쟁으로 정치를 실종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이재명 대표는 정치가 희망을 주지 못했다는 국민의 호된 질책에 고개를 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정치인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자 자세 아닐까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도 반성할 줄 안다는 게 굉장히 큰 정치적 자산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이 더 유능했더라면, 더 국민께 신뢰받았더라면 정부가 아무리 무능해도 국민께서 자부심마저 포기하는 일은 없으셨을 거란 생각에 어깨가 더 무거워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반성 이후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니 국민적 지지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치의 목표는 오직 민생이다. 정치의 책무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대한민국 국민임이 더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윤석열과는 너무 대비되는 정치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재난에서 국민을 지키지 않은 이상민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께 도래를 다하는 길이자 사태 수습의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라는 평판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일주일 되도록 정확한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언제부터 세계 최고 디지털 정부가 구멍가게보다 못하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겨우 2년도 안 된 시간 동안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도 제주라면 제주인가요? 이상민 장관은 사태 수습은 나 몰라라 하고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곤란한 일이 생기면 해외로 나가는 것이 윤석열 정부식 위기 대응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도 이 장관은 배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난 수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컨트롤 타워인데 우리 국민은 왜 재난의 절망도 부족해 무정부의 혼란을 매번 겪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런 정부에 왜 제가 세금을 대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